네, 안녕하세요. 명인대목의 수요일 김석천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한 19일, 20일을 고점으로 해서 조정이 들어갔던 시장의 흐름은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 한 2주간의 시장의 흐름은 이제 변동성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뭘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말이 더 쉽죠. 포인트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거, 그걸 먼저 찾아내세요. 그게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의 시장 대응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있고 지금은 없는 게 무언가? 그럼 그 없는 게 시장을 어떻게 향후에 만들 것인가? 요 부분을 오늘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향후의 전략을 저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말입니다. 현재 장세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현재 장세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승 추세에서 변동 국면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프레임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전 상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 프레임, 그죠? 상승 추세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 조정의 흐름은 이 상승에 따른 한 2분의 1 조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는 뭡니까? 변동성 국면으로 진행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은 뭐냐? 차트를 한번 또 크게 잡아줘 보세요. 이 흐름,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의 흐름과 지금 흐름 속에서 이때는 있고, 그죠? 이때는 있고, 이때는 없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심플하게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때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핵심 테마, 모멘텀은 뭐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때 있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그죠? 주도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주도했던 주도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때 상황 속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았던 핵심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도주.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시장의 흐름을 끌었던 주도주는 단연코 2차 전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면 속에서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 수급의 주체입니다. 수급의 주체, 즉 이때 있었던 것은 예탁금의 증가, 46조 원에서 뭐 한 53조 원까지 늘어난 예탁금의 증가, 예탁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신용잔고의 증가. 그러니까 신용잔고의 증가라는 것은 16조 원대에 머물렀던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국면 속에서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심플하게 4월 18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추세 프레임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이 국면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 추세의 흐름을 주도했던 주도주,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강력하게 밀어 올렸던 예탁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 이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주도주와 그 다음에 예탁금 증가, 즉 수급의 확충에 의해서 올라간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의 강화라든지 경제 성장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라든지 뭐 수출 호조에 기반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견인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수급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과 그다음에 그 유동성에 타깃이 됐던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랠리가 이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있었던 포인트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뭐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는 이때 있었던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흐름을 주도했던 2차 전지의 화려한 랠리 신화가 일정 정도는 조정권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죠. 그죠?
이제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듬뿍 안겨줘다 주는 그런 흐름의 시세가 형성됐다라면은 지금은 막 시세가 오히려 조정 보이고 이러면서 주도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수급이 이때 있었던 수급의 흐름이 없다. 없다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없냐? 수급의 확충이 없다. 요컨대 최근에 보면은 예탁금이 한 53조 원대까지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0조 원대까지 줄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 최근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수급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잔고의 감소입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때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수급의 주체 흐름과 더불어서 그 흐름이 만들어냈던 2차 전지의 화려한 랠리가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면서 시장은 어디 기댈 데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찔러보는 그런 변동성의 흐름으로 현재 진행돼 가고 있다. 그 핵심 배경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금리 이슈라든지 뭐 내일 뭐 CPI를 발표한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다. 이거는 외형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흐름에서 핵심은 이 팩트는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장세를 우리가 고민하고 현재 장세를 분석을 할 때 다른 격까지 다 필요 없고 이 핵심 두 가지 포인트를만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풀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런 있고 없고의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강력한 상승 추세가 형성됐던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뭐냐면 이제 밴드박스권이거든요. 밴드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게 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단기 이평선이 이제 하나로 수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평선이 5일선, 11선, 21선, 33일선. 이격이, 이 괴리도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단기 급등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뭡니까? 21선은 급격하게 내려오고 11선이 내려오고 5일선이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로 거의 이제 나란히 뭉쳐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때 만들어냈던 과도하게 벌어졌던 이평선의 이격이 최근 한 달 동안이죠. 약 한 달이죠. 4월 19일, 18일부터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약 한 달 동안 조정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수렴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수렴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상승 국면 속에서 시세를 강력하게 터뜨렸던 과열을 보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터뜨렸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멈춰지는 흐름, 그러니까 조정 수렴이라는 얘기는 조정이 멈춰지거나 이제 충분히 이 상승에 따른 반작용의 조정의 가격 조정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왔다로 최근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평선의 수렴 과정.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중심선까지 지금 시장이 내려왔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밴드를 설정을 시켜드리면서 33일선 2470과 그 다음에 이제 2530을 지난주에 밴드 설정 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배워서 한다에서는 2500선. 그러니까 지금 33일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는 이 33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장은 뭐예요? 이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위던 아래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서 없었던 흐름, 여기에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없었던 흐름이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과연 이 흐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나라 증시는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후속주로 반도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뭐 회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반도체가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못지않은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감산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그래, 니네 안 죽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도체의 우리나라 업황의 향후 전망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코 향후의 전망이 만만치가 않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구간은 반도체와는 달리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그 증시에 있어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먹을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뭐 더불어서 뭐 제약바이오도 같이 되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상승의 흐름과 이때 조정의 흐름을 좌우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결국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향후 이 조정 수렴이 되는 국면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장세 흐름을.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조정은요. 시장 조정 이꼬르 2차 전지의 조정과 거의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때 있었던 것이 이때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상승 추세가 조정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추세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신용잔고의 동향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 흐름을 말씀드릴 때 저는 수급하고 추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신용잔고가 한 16조 원대에서 한 20조 한 4천억 정도까지 그죠? 20조 4천 이때 보면은 그죠? 잠깐만요. 이때 보면은 20조 4천억 정도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언제입니까? 5월 4일 기준으로 얼마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줄었냐면 18조 7천억대까지 줄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놓고 보면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되나요? 이거밖에 안 줄었는데. 근데요. 신용융자 잔고가 줄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전 상승 추세에서는 신용이 늘어났을 때 타켓이 어디였겠습니까? 신용 타켓은요.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 구간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핵심 섹터 쪽으로 분명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거의 1조 원 넘게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털렸다는 얘기는 청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 매도 물량이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이제 유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신용에 의해서 가수요에 의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배팅이 그냥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 배팅 들어왔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일부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조 원에서 20조 원까지였으니까 아직까지 뭐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쫄리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빠져나갔겠죠. 그죠? 아니면 뭐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빠져나갔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더 이상 매물 공세가 일단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5월 4일 이후에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그죠. 신용융자 잔고가 물론 이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추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한 1조 원 넘게 그냥 공격적으로 털렸던 신용융자 잔고가
보시면은 빨간 불이 하나 나기 시작했죠. 그동안에는요, 계속 매도였어요, 매수. 그죠? 근데 지금 빨간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신용장고가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의미보다는 공격적인,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을 앞세운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시세 흐름과 더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가격 조정, 수급에 기반한 가격 조정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은 종착지까지 왔다.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의 흐름이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은 제가 한 달 전부터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히트 앤드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뭐 시장 한켠에서는 여전히 2차전지의 성장성을 가지고서 뭐 고고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히트 앤드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출한 섹터의 시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의 특성상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형성되면은 막 신용을 가지고서 사고 막 이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털려버리면은요, 시세가 안 밀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단기적인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흔들렸던 악성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좀 공격적인 매물, 신용 매물이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현 시점. 즉, 그동안에는 매도 일보였다라면 이제 빨간불, 즉, 신용 잔고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은 결국은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 차례 지나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격적인 가격 조정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죠?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요,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오늘 보면은 뭐 화장품도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어제까지 또 건설주들도 반짝반짝거리고 금융주들도 반짝반짝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전에 있을 때 시장 흐름에서의 중심주는 여전히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들이 지금 현재까지 최근의 지수 조정이라든지 시장 조정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고점에서 한 15% 많이 빠진 거면 한 20%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순환 조정이 나타났다. 이전에는 순환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면 지금은 순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목의 흐름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의 뭐 핵심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 그죠?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돼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아니면 포스코 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똑같아요. 뭐가 더 똑같냐고 하면요, 이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 대부분 조정이 어디까지 다 들어왔냐면 전부 다 보면 33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왔어요. 33일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33일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뭐 임의의 이평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그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정이 들어오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빠졌지만은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33일선을 타치한 종목이 뭐냐? 에코프로예요. 이전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 33일선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최후로 남아있던 종목이 뭐냐? 에코프로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가 결국은 33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타치할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의 종착지, 가격 조정의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 보시면은 딱 오늘 33일선까지 왔죠. 이게 33일선이 오늘 약간 변해서 58만 9천 원인데 오늘 종가로 59만 원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 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왜 대장주에 물리냐면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뭡니까? 천천히 주가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근데 오늘 그게 에코프로라는 이 상징성을 가진 2차 전지의 핵심 대장주가 오늘
33에서까지 빠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털리다가 이제 털리는 부분들이 멈춰지기 시작했다. 가격 조정은 33에서까지 왔다.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의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조정의 흐름이 이제 어느덧 종착지 부근에 다다르고 있다. 물론 종착지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일정 정도의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이번에 반등을 들으면 잘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랠리를 펼쳤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주도한 가격 조정의 흐름은 이제 종착지까지 왔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은 에코프로 33에서까지 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조정의 마지막 국면의 흐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33에서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뭐 코스모화학은 33에서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60에서까지 왔고 좀 더 빠진 종목들은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33에서까지 왔죠. 그죠? 이미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도 33에서는 이미 먼저 이탈을 했고 엠텍의 경우도 33에서 빨간 이평선입니다. 그걸 다 먼저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도. 근데 오늘 맨 마지막으로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먼저 빠진 종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빠진 에코프로가 이제 33선까지 타치를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오늘 뭐 개별적으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그죠?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단기 순환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향후의 시세 흐름을 주도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아직 그 디프리 파동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디프리 파동이 좀 한 차례 더 남아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반도체,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의 종착지는 2차 전지의 그 마지막 화려한 휘날레, 디프리, 여기에다가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거친 지점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그런 가운데 기존의 중심주들이 밀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형주 섹터에서도 제가 대여섯 종목만 딱 꼽아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LG전자, 그죠? LG전자, 기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그죠? 보시면은 최근에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애들. 한국전력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역발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사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일어난 대형주 쪽에서는 LG이노텍,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군들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뭐 CPI, 뭐 인플레이션, 경기 성장 이 부분은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고 좀 러프한 부분들이고 핵심은 결국은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시장의 흐름이 변동성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 2차 전지의 향방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향방 속에서 지금은 이제 위던 아래던 방향성을 보일 때인데 일정 정도 충분한 조정을 거친 자리고 에코프로가 맨 마지막으로 가격 조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33일 이동평균선까지 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술적 반등의 흐름.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지엽적인 반등의 흐름이라기보다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또 가벼워졌거든요. 신용이 상당 부분 털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노려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대응의 흐름은 종합주가지수는 그래서 제가 2500선, 그러니까 500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32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걸 중심선으로 해서 위아래의 어떤 그런 밴드. 다만 이걸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심은 2차 전지의 향방이 이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다른 거 없이
시장을 그동안에 주도를 했던 중심 시세가 와야 되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의 해석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변동성 순환음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막판에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밀어내린 것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막판에 신용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경우는 신용이 불안하거든요. 그 물량이 막판에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가격은 그러면서 충분히 빠진 자리가 들어왔다. 지금은 그 감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 속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것. 그 없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격의 종착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정도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자. 다만 이번 반등의 흐름에서는 마지막 팔기일 수도 있으니까 잘 팔고 나오는 전략 내지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기술적인 저가 배팅.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곧버스, 인버스에 대한 배팅을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향후 전략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된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